안녕하세요. 점성학 프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보는 법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것은 목성과 토성과 같은 외행성의 리턴인데요. 행성의 주기를 통해 인생의 리듬을 보는 방법이었어요. 행성의 시간표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특정 나이가 되면 겪게 되는 보편적인 것이라서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지 못하죠. 오늘 소개하려는 것은 본격적으로 운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기법인데요. 인생을 7개의 시절로 나누는 법이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당신의 뜻대로에 나오는 명대사를 통해 알려져 있고 인생의 7단계라는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 출처는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미오스가 인생을 행성의 궤도에 따라 7개의 시절로 나눈 데서 비롯됩니다. 이 표에서 보이듯이 4세, 14세, 22세, 40세, 55세, 67세의 나이 구분이 있고 각 구간마다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이 대응돼 있습니다. 이 표가 말하는 것은 각각의 시절을 특정 행성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표를 기준으로 지배하는 행성들이 바뀌기 때문에 운이 바뀐다는 이론이죠. 간단하고 명료하긴 하지만 너무 단순하고 그 근거가 뭘까 궁금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법은 전통 점성학 초기부터 널리 사용됐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원리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자신의 책 테트라비블로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와 페르시아에서 운을 보는 기법의 근거가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된 방법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책 테트라비블로스는 점성학의 고전이죠. 그 책을 보면 마지막 장의 인생의 7단계에 대해 이야기하죠. 공간적으로는 나라나 지역을 구분하는데 사는 나라나 지역이 다르면 풍속은 물론 체질도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는 나이대로 시절을 구분하는데 몇 살이냐에 따라 성장 속도, 체질은 물론 생각도 바뀌죠. 인간이 나이에 따라 바뀌는 과정은 7행성의 궤도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절 구분이 7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의 표현대로 말하면 행성들의 궤도와 인간의 인생 단계들은 유비적으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유비적이란 말은 아나으지를 번역한 용어인데 쉽게 말해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행성의 궤도와 인생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유비적인 일치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책에 따르면 어린 시절 사녀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의 궤도와 일치하며 14세까지는 수성, 22세까지는 금성, 40세까지는 태양의 궤도와 일치합니다. 55세까지는 화성, 67세까지는 목성, 그 이후는 토성의 궤도와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시절의 시간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서 해당 챕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온라인으로 영어 번역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전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이라 문장은 어렵지만 내용 자체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실전에서 어떻게 운을 보는 것일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나이대에 따른 지배 행성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출생 차트를 열어보세요. 차트상에서 각 행성들의 상태는 곧 행성들이 가리키는 나이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령 차트상에서 금성의 상태는 14에서 22세 사이의 상태입니다. 행성들이 각기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이대마다 상태가 다 바뀌겠죠. 이렇게 천공도를 통해 인생의 시기별 특징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금성이 이 천공도 상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까요? 금성은 12하우스에 들어있고 달과 사각이 되어 달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춘기 이후에 어머니를 상징하는 달의 영향력을 받고 수도원을 의미하는 12하우스에 갇혀 있네요. 사랑을 할 나이이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이 강하고 매사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어떤 시기를 보낼지 감이 오지요. 22살부터는 태양의 궤도에 해당하는데 태양이 매우 감각적인 사인인 황소 자리에 있죠. 이 사람은 22살이 지나야 겨우 12하우스와 달의 지배를 벗어나 연애도 하고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네요. 그럼 그 이후 인생을 추정해 볼까요? 이 차트에서 가장 큰 특징은 행성들이 모두 한 군데 많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바뀌어도 서로 다 비슷한 상태이고 인생의 극단적인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죠. 11하우스에 몰려있기 때문에 관심사와 직업이나 활동 영역이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다만 토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니 67세 이후로는 지금까지와는 거리가 먼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토성의 위치가 물고기 자리 9하우스이므로 종교와 철학이 떠오르네요.
다만 목성과 합을 이루는 태양과 60도 각도를 유지하므로 20대와 50대에 하던 일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완전히 극단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가지고 다른 분야로 진출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차트는 제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일생 동안 누가 봐도 단조로운 인생을 살았고 분야가 바뀌어봤자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하던 것을 다른 분야에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면서도 결코 단절된 변화는 아닐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예에서와 같이 인생을 7단계로 구분하는 법을 활용하면 출생 차트 하나만 보고도 쉽고 간단하게 인생의 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략적으로만 이 천궁도를 분석하였지만 여러 원리를 응용하고 다른 행성들과의 어스펙트 등을 고려하면 매우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운을 분석하는 것의 기본은 천궁도를 읽는 것입니다. 출생 차트를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읽느냐에 따라 미래에 대한 예측도 구체적이 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출생 차트를 읽을 줄 아는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한 사람의 일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사례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이트를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 페이지는 7 Stars Astrology라고 하는 점성학 사이트에 포스트된 블로그인데요. 영어로 돼 있지만 번역기를 돌리면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 마야 앤젤로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그녀의 인생의 흐름을 7가지 시절에 맞춰 분석한 것입니다. 마야 앤젤로는 우리에게는 낯선 옛날 사람이지만 오프라 윈프리나 미셸 오바마 같은 흑인 여성 유명인사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하죠. 이 블로그에서는 마야 앤젤로의 출생 천궁도를 보여주며 7개의 시절별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인생의 7단계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도 이야기하는데 점성학이 근대 서구 문화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대사의 인용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해설한 블로그도 한번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놨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인생의 7가지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